안녕하세요. 김 박사입니다. 2026년 6월 시장을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반도체 조정이 시작된 건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하나?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 6월 7일 기준 세계 증시, 원자재, 환율 성장 단계 도표를 바탕으로 한국 증시, 글로벌 증시, 원자재, 환율을 차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국제 가격은 아직 강한데도 왜 코스피는 쉬어가는 신호가 나왔는지, 외국인은 다음에 어떤 조건의 종목을 볼 가능성이 있는지 성장 단계 투자 전략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투자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반도체, AI 관련주처럼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을 보유한 분들은 이제 수익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은 강하게 올라갔는데 내가 가진 개별 종목은 거의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하락한 분들은 내 종목만 버려진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투자자의 전략은 같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가진 사람과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을 가진 사람은 비중 조절도, 매도 전략도, 기다리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수가 올랐으니 무조건 산다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어느 성장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한국 증시입니다. 둘째, 글로벌 증시입니다. 셋째, 원자재와 환율, 그리고 금리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로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강한 자산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약한 자산은 먼저 많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자산이 어느 성장 단계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 한국 증시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성장 단계 관점에서 보면 성숙 단계 상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 초 코스피는 4,200포인트 부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는 8,900포인트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지수가 2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이 정도 상승은 한국 증시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흐름입니다. 사상 최고가라는 말은 투자자에게 기분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사상 최고라는 말은 대중의 관심, 언론의 관심,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개인 투자자의 추격 매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구간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월 초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증시에 대한 목표치를 빠르게 올리면서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6월 초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9,000에서 12,000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반도체 이익 전망 개선과 한국 기업의 이익 성장 가능성,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목표가가 대폭 상향되는 시점이 단기적으로는 과열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뉴스가 너무 늦게 대중에게 도착하면 그 뉴스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뉴스에 흥분하기보다 가격 위치와 성장 단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증시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코스피 전체가 아직 상승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숙 단계 상단에서 쇠퇴 단계 신호가 나타나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6월 도표에서 코스피는 차트 성장 6단계 기준으로 성숙 단계에서 쇠퇴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전월 대비 판단은 약세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월봉 성장 단계도 상승 8단계에서 하락 0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증시가 이제 공격보다 방어와 비중 관리가 필요한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월봉 하락 0단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한 상승장에서는 쉬어가는 과정에서 하락형 단계가 나타난 뒤 다시 상승 흐름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호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일봉과 주봉이 이미 쇠퇴 단계에 진입했고 월봉 하락 0단계가 세 번째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한국 증시는 상승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추격 매수할 구간도 아닙니다. 상승 이후 피로가 쌓였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코스피가 짧게 조정을 받는다면 우선 7,800선 부근을 1차 조정 확인 지점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지금은 추가 조정 숫자를 미리 말할 때가 아닙니다. 1차 조정 지점에서 시장이 버티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외국인 수급이 회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이 지점은 예언의 숫자가 아니라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기준선입니다. 1차 조정 지점에서 봐야 할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수급이 회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 주도주가 다시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증시의 피로 신호가 더 커지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반등이 강하고 외국인 수급이 회복되고 반도체 주도주가 다시 살아난다면 코스피는 단순 조정 후 다시 상승 흐름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도 반등이 약하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흔들리고 반도체 주도주까지 약해진다면 그때는 방어 전략을 훨씬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100%에 가까운 투자자라면 이제는 수익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부 매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표상 반도체는 아직 성숙 단계, 월봉 상승 8단계, 강세 지속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스피 전체가 쉬어가는 흐름에 들어갔고 단기 급등한 종목의 피로감이 커진 만큼 핵심 보유는 유지하되 일부 비중을 줄이고 다음 기회를 위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를 버릴 때가 아니라 반도체 비중을 관리할 때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종목이 아직 오르지 못했다면 무작정 손절할 구간은 아닙니다. 지수가 쉬어갈 때 늦게 움직이는 종목군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종목의 재무 성장 단계입니다. 실적이 무너지는 쇠퇴 기업이라면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만 소외된 기업이라면 오히려 지금은 순환매를 기다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정리하면 한국 증시는 지금 성숙 단계 상단까지 강하게 올라왔고 그 이후 차트상 쉬어가는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수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많이 오른 종목은 비중을 조절하고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은 재무 성장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보겠습니다. 5월까지의 글로벌 증시는 대체로 AI 주도주 중심의 강한 상승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초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모두 동시에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이 똑같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도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온도차입니다. EMSCI 선진국, 미국 나스닥, 유럽은 월봉 기준으로는 상승 8단계로 아직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 수준에서는 이미 쇠퇴 단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즉, 장기 추세는 아직 살아있지만 당위 중기 피로감은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대만,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은 선진국보다 먼저 하락하면서 월봉 수준에서도 약세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글로벌 증시의 핵심 온도차입니다. 선진국은 아직 월봉이 버티고 있지만 신흥국은 이미 월봉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일본 니케이는 주봉 수준뿐 아니라 월봉 수준에서도 쇠퇴 단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엔저, 반도체 장비, AI 수혜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단기 조정이 아니라 월봉 차원의 추세, 약화 신호까지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구조적 변화가 있는 시장이지만 지금은 신규 추격보다 방어와 확인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한국, 대만,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은 더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뒤 월봉이 하락 0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중국은 월봉 하락 1단계로 약세 전환 신호가 더 뚜렷합니다. 인도는 장기 성장 스토리는 강하지만 월봉 하락 3단계로 현재 매수 타이밍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흥국 시장은 장기 성장성과 현재 매수 타이밍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인도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인도는 단기적으로는 조정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젊은 인구 구조, 디지털 인프라, 제조업 육성, 내수 성장이라는 강력한 구조적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 관점에서 보면 인도는 장기적으로 재기 가능성을 계속 관찰해야 할 시장입니다. 다만 6월 현재 차트 성장 단계만 보면 당장 공격적으로 추격할 시장은 아닙니다. 즉 인도는 버릴 시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하게 따라갈 시장도 아닙니다.
인도는 단기 급등을 따라가는 시장이라기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조정 이후 재기 가능성을 관찰해야 할 시장입니다. 장기 스토리와 단기 매수 타이밍은 다릅니다. 이제 원자재, 환율, 금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원유입니다. 도표상 원유는 5월 성숙 단계에서 6월 쇠퇴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월봉은 상승 4단계에서 하락 1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판단은 약세 전환입니다. 다만 원유는 항상 지정학 리스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 단기적으로 유가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표상으로 보면 원유의 성장 단계 흐름은 강세가 아니라 약세 전환입니다. 유가 약세는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원유 관련주에는 단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유가가 다시 급등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기업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물가와 금리에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은 약합니다. 금은 차트 성장 단계가 쇠퇴 단계로 유지되고 있고 월봉도 하락 1단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전월 대비 판단은 약세 지속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이지만 현재 도표상으로는 강한 상승 모멘텀보다 조정 흐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금은 지금 공격적으로 추격할 자산은 아닙니다. 환율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강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5월 재기 단계에서 6월 초기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월봉도 상승 1단계에서 상승 2단계로 올라섰습니다. 전월 대비 판단은 강세 지속입니다. 달러 강세는 신흥국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강하면 한국,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 자금 흐름에는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 한국, 대만,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에는 유리합니다. 따라서 6월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지 아니면 일시적 안전자산 선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화도 5월 재기 단계에서 6월 말기 단계로 약화되었습니다. 월봉은 상승 0단계에서 하락 8단계로 전환되었고 전월 대비 판단은 반등 실패입니다. 원화 약세는 한국 증시의 부담입니다. 특히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면 외국인 수급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하다는 것은 한국 주식시장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엔화는 말기 단계, 월봉 하락 8단계로 전월 대비 판단은 하락 지속입니다. 엔화 약세가 심해지면 일본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환율 불안과 정책 개입 가능성은 부담이 됩니다. 구리도 강합니다. 구리는 차트 성장 단계가 성숙 단계로 유지되고 있고 월봉은 상승 8단계입니다. 전월 대비 판단도 강세 지속입니다. 구리 강세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구리는 전력망, 데이터 센터, 전기차, 산업재 수요와 연결됩니다. 다만 구리 강세만으로 다음 주도주가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리 강세는 산업 수요가 살아있다는 단서이지 모든 관련 종목이 함께 오르는 확정 신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반도체는 아직 강합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쉬어가는 신호가 나왔고 글로벌 증시도 시장별로 온도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미국, 유럽은 월봉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주봉에서는 쇠퇴 단계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월봉 수준에서도 쇠퇴 신호가 나왔습니다. 한국, 대만,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은 선진국보다 먼저 하락하면서 월봉 수준에서도 약세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는 상승장이 아닙니다. 강한 자산은 버티고 있지만 약한 자산은 먼저 밀리는 차별화 장세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반도체가 올랐으니 다음은 무조건 이 산업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주도주를 미리 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건을 확인할 때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가? 차트 성장 단계가 재기 단계나 초기 단계로 전환되는가? 개인 투자자가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 아직 언론과 개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몰리지 않았는가? 따라서 지금 시장의 본질은 확산 랠리가 아니라 검증 장세입니다. 반도체는 강하지만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측보다 확인, 추격보다 선별, 종목명보다 조건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은 특정 종목명을 앞설 단계도 아닙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가격을 들어 올리는 단계가 확인되지 않은 종목을 미리 말하면 분석이 아니라 추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명이 아니라 조건으로 봐야 합니다. 반도체가 한 달 정도 쉬어간다면 그 기간 동안 시장의 당위 자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강한 주도주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는가? 둘째, 외국인 수급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했는가? 셋째,
개인 투자자가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 넷째, 차트 성장 단계가 재기 단계나 초기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가? 다섯째, 아직 언론과 개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몰리지 않았는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비로소 순환매 후보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종목명을 맞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조건을 확인하는 시장입니다. 그럼 실전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째, 이미 크게 오른 반도체 보유자는 비중 조절입니다. 전부 팔 필요는 없습니다. 도표상 반도체는 여전히 강세 지속입니다. 차트 성장 단계는 성숙 단계이고 월봉은 상승 8단계입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아직 주도축입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한 종목을 100% 들고 있다면 일부 수익 실현이 필요합니다. 성장 산업이라도 성숙 단계 상단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오르지 못한 개별 종목 보유자는 재무 성장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종목이 안 오른 이유가 단순 소외인지 아니면 기업 자체가 쇠퇴 단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이 줄고 이익이 악화되고 현금 흐름이 나빠지는 기업이라면 기다리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매출과 이익은 개선되고 있는데 시장 관심만 받지 못한 기업이라면 지수가 쉬어갈 때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코스피 전체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코스피는 성숙 단계 상단에서 차트 성장 단계가 쇠퇴 단계로 내려왔고 월봉도 하락 0단계로 수정되었습니다. 하락 0단계는 하락장 확정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수 추격보다 비중 관리와 종목 선별이 훨씬 중요한 구간입니다.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면 1차 조정 지점에서 시장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 시장이 버티는지, 외국인 수급이 회복되는지, 반도체 주도주가 다시 살아나는지, 글로벌 증시의 피로 신호가 더 커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반응을 보고 단순 조정인지, 추가 방어가 필요한 구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증시의 피로 신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MSCI 선진국, 미국 나스닥, 유럽은 월봉 기준으로는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 수준에서는 쇠퇴 단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월봉 수준에서도 쇠퇴 신호가 나타났고 한국, 대만,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은 선진국보다 먼저 하락하면서 월봉 수준에서도 약세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즉, 지금은 글로벌 증시 전체가 함께 오르는 장세가 아니라 선진국은 버티고 신흥국은 먼저 약해지는 차별화 장세입니다. 다섯째, 신규 매수자는 다음 순환매 후보를 조건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지금은 특정 산업이나 종목을 다음 주도주로 단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좋은 명분이 있어도 실제 수급과 차트 전환이 확인되지 않으면 투자 타이밍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명보다 조건과 흐름을 봐야 합니다. 확인할 조건은 5가지입니다. 첫째, 강한 주도주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는가? 둘째, 외국인 수급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했는가? 셋째, 개인 투자자가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 넷째, 차트 성장 단계가 재기 단계나 초기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가? 다섯째, 아직 언론과 개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몰리지 않았는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군만 반도체가 쉬어가는 동안 순환매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성장 단계 3축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재무 성장 단계, 차트 성장 단계, 기술 성장 단계. 재무는 좋아지는데 차트가 너무 과열이면 기다려야 합니다. 차트는 바닥인데 재무가 무너지고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기술은 유망하지만 아직 매출이 없다면 비중을 작게 가져가야 합니다. 반대로 재무, 차트, 기술 성장 단계가 동시에 맞는 기업은 시장 조정 때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정리하면 6월 세계 자산 시장은 강한 자산과 약한 자산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산은 월봉이 아직 버티는 MSCI 선진국, 미국 나스닥, 유럽, 그리고 반도체, 구리, 달러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선진국, 미국, 유럽은 주봉 수준에서 쇠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약세 신호나 약세 전환이 나타난 자산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인도, 원유, 금, 비트코인, 원화입니다. 물론 약한 자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하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빠졌으니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시장은 아닙니다. 가격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성장 단계가 더 약해지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강한 자산은 보유 관리하고 약한 자산은 반등 확인 후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한국 증시는 성숙 단계 상단에서 쇠퇴 단계로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짧은 기간에 매우 강하게 올랐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목표치를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 이익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이 과열을 경계해야 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와 비중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다음 주도주를 미리 단정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확산 랠리가 아니라 검증 장세입니다. 실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차트 성장 단계가 전환되는지, 개인 투자자가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 종목이 어느 성장 단계에 있는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오른 종목은 수익을 지키고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은 재무 성장 단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기회는 조건이 맞는 순환매 후보에서 찾아야 합니다. 투자는 정보가 아니라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기업은 성장 단계로 움직이고 주식 투자 타이밍도 성장 단계로 움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